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굴삭기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한 예상 기출 X파일을 준비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해와 정리를 원하시는 분은 파이널 20분 정리의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이번 영상은 시험 직전에 빠르게 기출 내용을 정리해보는 데 의의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냉각장치에서 수온 조절기의 열림 상태가 낮을 경우 워밍업 시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냉각장치에서 수온 조절기의 열림 상태가 낮다, 수온 조절기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럴 경우 워밍업 시간이 길어지기 쉽다. 축전지의 용량만을 크게 하는 방법은 병렬 연결법입니다. 전압을 크게 하는 것은 직렬 연결이고 용량만을 크게 하는 방법은 병렬 연결이다. 펜벨트는 발전기, 워터펌프, 크랭크축 분리와 연결되어 있지 오일펌프 분리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펜벨트는 발전기, 워터펌프, 크랭크축 분리와 연결되어 있고 오일펌프 분리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전류의 자기작용을 응용한 것은 발전기입니다. 전류의 자기작용을 응용한 것은 발전기 체크하셔야 됩니다. 축전지에 전해액이 넘쳐 흐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축전지가 지금 과충전돼서 넘쳐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축전지에 전해액이 넘쳐 흐른다. 그러면 축전지가 과충전되고 있다. 디젤 기관이 시동되지 않을 때의 원인은 연료 부족하다, 연료 공급 펌프가 불량하다, 연료 계통에 공기가 차 있다. 다 연료 문제죠. 자, 연료 부족, 연료 공급 펌프 불량, 그리고 연료에 공기 차 있다. 그러면 시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기관의 압축 압력이 높다. 이건 기관 시동과 관련 없습니다. 자, 단골 문제입니다. 시동되지 않을 때는 연료 부족, 연료 공급 펌프 불량, 연료 계통에 공기 차 있다. 그 다음에 기동 전동기나 배터리 쪽에 문제가 있을 때도 시동되지 않는 원인으로 나옵니다. 예열 플러그가 15에서 20초에서 완전히 가열되면 이건 정상 상태입니다. 예열 플러그가 15에서 20초에서 완전히 가열됐다. 정상 상태예요. 접지됐다 아니고 단락된 것도 아니고 다른 플러그 모두 단성된 것도 아니고 15초에서 20초에서 완전히 가열되면 정상이다. 엔진 오일은 겨울보다 여름에 점도가 높은 오일을 사용합니다. 점도가 높다는 것은 좀 더 끈끈하다는 거죠. 온도가 높을수록 점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름에, 기온이 높은 여름에 점도가 높은 것을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엔진을 시동한 상태에서 엔진 오일 점검하면 안 되고요. 엔진 오일에는 거품이 많이 들어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뭐든지 오일에 거품이나 기포 들어있는 거 좋지 않아요. 엔진 오일 순환 상태는 오일 레벨 게이지로 확인한다. 오일 레벨 게이지로 엔진 오일 순환 상태 확인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 장비 작업 시에 냉각수의 경고등이 점등되었다. 올바른 행동은 작업 중지입니다. 작업 중지하고 점검 및 정비 받는다. 냉각수 경고등이 점등됐다. 작업 중지하고 점검 정비 받습니다. 무한궤도 굴삭기의 부품이 아닌 것. 자, 쉬운 문제죠. 센터 조인트, 스프로킷, 주행 모터 모두 굴삭기 부품 맞습니다. 하지만 자재 이음, 유니버셜 조인트라고도 하죠. 십자축으로 이어져 있는 자재 이음, 이건 타이어식 굴삭기에 들어가는 거겠죠. 무한궤도 굴삭기에서 하부 주행체의 동력 전달 순서는 유압 펌프에서 제어 밸브를 통해서 센터 조인트로 가서 주행 모터로 유압이 전달되는 순서입니다. 유압 펌프에서 제어 밸브를 통해 센터 조인트를 거쳐 주행 모터로 간다. 유압 브레이크 장치에서 잔압을 유지시켜주는 밸브는 체크 밸브입니다. 잔압 유지 체크 밸브. 체크 밸브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쪽에 판막이 있어서 유압이 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서 잔압을 유지시켜준다. 이 아래쪽이 체크 밸브 기호입니다. 두 손을 벌려 딱 막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유압 브레이크 장치에서 잔압을 유지시켜주는 부품은 체크 밸브다. 양축 끝에 십자형 조인트를 가지며 중간 훅은 Y형 원통으로 되어 있고 그 양 끝에 각 축에 십자축이 설치되어 있는 조인트는 십자형, 십자축 이런 말 많이 들어가는데 스파이서, 그랜트 조인트 찾으시면 됩니다. 자, 십자형의 조인트를 가지고 각 축에 십자축이 설치되어 있는 조인트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스파이서 그랜트 조인트입니다. 십자축 나오고 보기에 스파이서 그랜트 조인트 있다 그러면은 이거 고르시면 기중기에서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의 마모가 빠른 원인. 로프 자체에 급유가 부족하다. 뭔가 빡빡하니까 마모 되겠죠? 서브 베어링 급유 불충분 마찬가지로 마모가 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어가 드럼에 흐트러져서 감길 때 서로 막 얽히면서 마모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급유 부족, 급유 불충분, 흐트러져 감길 때 모두 와이어 로프 마모가 빠른 원인입니다. 하지만 로프 감는 드럼을 회전시키는 클러치가 슬립이 많을 때 이건 선뜻 마모 원인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와이어 로프 마모 빠른 원인에 클러치 이건 관계없다. 타이어 골격을 이루는 부분은 카커스, 타이어의 골격을 이루는 부분을 카커스라고 합니다. 과실로 중상 한 명이다. 그러면 면허정지 15일입니다. 과실로 중상 한 명은 면허정지 15일, 경상은 5일, 사망은 45일, 5, 15, 45 이렇죠? 자, 정차란 주차 외 정지 상태로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차란 주차 외 정지 상태로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기종 변경은 건설기계 형식 변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기종 변경은 건설기계 형식 변경에 들어가지 않는다. 5. 기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물통로는 워터 재킷입니다. 실린더 블럭에 있는 워터 재킷은 고온의 엔진 실린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장치입니다. 워터 재킷. 자, 지게차가 화물을 적재하고 주행 시 포크와 지면의 간격은 20에서 30cm가 적당합니다. 자, 지게차 문제. 지게차가 주행 시 포크와 지면의 간격은 20에서 30cm가 적당하다. 타이어식 굴삭기에 브레이크 파이프 내에서 베이퍼 록, 베이퍼 훅이 발생하는 원인은 드럼의 과열, 지나친 브레이크 조작, 잔압이 저하되고 빠져나갔다. 그랬을 때 베이퍼 훅, 베이퍼 록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라이닝과 드럼의 간극과다 이건 아닙니다. 로드 주행 중에 동력 조향 핸들의 조작이 무거운 이유는 동력 조향 핸들 파워 핸들이죠. 무거운 이유는 유압이 낮다, 오일이 부족하다, 호스나 부품에 공기 침입했다. 유압계통에 문제가 생긴 거죠. 유압이 낮고 오일 부족하고 공기 침입했다. 유압계통에 문제가 생긴 거지만 오일 펌프 회전이 지금 빠른 상태다?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오일 펌프 회전이 빠르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없어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의 정비 명령 기간은 6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의 정비 명령의 기간은 6개월 이내다.
건설기계 임시운행 사유에는 확인 검사를 받기 위해 건설기계를 검사 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신규 등록 검사 받기 위해 검사 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신개발 건설기계 연구 시험 목적,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때 모두 임시운행 사유 맞습니다. 하지만 등록 말소하기 위해서 운행하고자 할 때는 아니에요. 아직 등록 말소 안 되고 정상 상태로 그냥 가는 거죠, 말소하러. 그래서 임시운행 사유 아니다. 건설기계 사업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건설기계 사업, 건설기계로 사업하는 거에는 건설기계 매매업,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 정비업은 있지만 건설기계 재생업 이런 거 없습니다.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에 도로나 공터 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소음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을 침해했다. 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건설기계를 아무데나 주기해서 교통소통 방해하고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침해했다.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할 때 서행의 정의는 차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겁니다. 차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서행이라고 한다. 건설기계 자체 등록 변경 말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2013년도에 개정된 겁니다. 건설기계 자체 등록 변경 말소는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피스톤식 유압펌프에서 회전경사판의 기능은 펌프 용량 조절입니다. 펌프 용량 조절하는 것은 회전경사판의 기능이다. 압력 조정 아니고 출구 개폐 아니고 회전 속도 조정 아니고 펌프 용량 조절하는 게 회전경사판이다. 유압장치의 방향 전환 밸브를 중립 상태에서 실린더가 외력에 의해서 충격받았을 때 발생되는 고압을 릴리프 시키는 밸브는, 자, 문제 속에 다 답이 있네요. 과부하 포트 릴리프 밸브입니다. 고압을 릴리프 시킨다. 과부하 릴리프 밸브입니다. 유압 모터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유압 모터는 무단 변속, 방향 전환이 용이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액추에이터, 유기 액추에이터. 자, 이 유압 모터는 액추에이터의 일종으로 유압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 중에서도 회전 운동을 시키는 기계입니다. 액추에이터에는 모실이 있었죠. 모터와 실린더인데, 이 실린더는 직선 운동, 유압 모터는 회전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속도 조절이 용이하다. 직선 운동 아니고요. 운동을 자동으로 직선으로, 이것도 아니겠죠. 그 다음에 각도에 제한 없이 왕복 각운동 이것도 아닙니다. 회전 운동입니다. 유압 모터는 회전 운동을 한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2, 3, 4번은 답이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압 모터는 회전 운동을 하고 무단 변속 용이하다. 이렇게 잘 쓰시면 됩니다. 유압 회로의 최고 압력을 제한하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이 두 가지가 릴리프 밸브의 특징으로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릴리프 밸브는 최고 압력을 제한하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밸브다. 라디에이터 캡의 압력 스프링 장력이 약화되었을 때 기관 관행이냐 기관 과열이냐 이걸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라디에이터는 냉각 장치죠. 그리고 압력 스프링이 장력이 약화됐다 하면 뭔가 기능상의 문제가 생겼죠. 자, 냉각 장치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냉각 장치의 불량, 파손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냉각이 잘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관이 과열됩니다. 라디에이터 캡이 압력 스프링 장력이 약화됐다. 기관 과열입니다. 지하 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곳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착공사 중에 지면에서 0.3m 깊이에서 물체가 발견되면 이건 도시가스 배관입니다. 0.3m 깊이에서 앞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도시가스 배관을 보호하는 보호판입니다. 굴착공사 중에 0.3m 깊이에서 물체를 발견했다. 자, 도시가스 배관을 보호하는 보호판이다. 운전 중에 작동유는 공기 중에 산소와 화합하여 열화됩니다. 이 열화를 촉진시키는 직접적인 은자는 열수금입니다. 열수금. 자, 작동유 열화 촉진 열수금이다. 자, 열, 수분, 금속의 영역입니다. 열수금. 작동유 열화 촉진 열수금이다. 유압이 낮을 때 아닙니다. 수공구를 취급 시에 지켜야 될 안전수칙으로 틀린 행동들이 어떤 게 있냐? 줄질 후에 쇳가루는 입으로 불어내는 거 아닙니다. 해머 작업 시 손에 장갑 끼면 안 돼요. 큰 회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패너에 파이프 끼워 사용한다? 틀린 행동입니다. 위험합니다. 자, 아크 용접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 차광용 안경을 꼭 착용해야 됩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보안경을 착용해야 되는 작업은 장비의 하체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 눈에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경을 꼭 착용한다. 하체 점검 작업.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장소는 터널안, 다리 위, 도로 공사 시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입니다. 그리고 소방용 방화 물통으로부터 5m 이내다. 화재 경보기 아닙니다. 화재 경보기 5m 이내 주차 금지 장소 아니다. 보호자 없이 아동 유아가 전방에서 놀고 있을 때 안전한 통행 방법. 자, 우리가 운전하고 있을 때 전방에 아동 유아가 놀고 있다. 보호자 없이 무조건 정지합니다. 일시 정지합니다. 뭐 안전 확인하면서 통과하고 서행한다 이런 거 안 되고 무조건 일시 정지한다. 5.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50만 원, 30만 원 아니고 징역도 아니고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마가 도로 이외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서 보도를 횡단하려고 할 때는 보도 직전 일시 정지. 여기도 일시 정지입니다. 도로 이외 장소 출입하기 위해 보도 횡단할 때 보도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은, 자,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 구호하고 신고합니다. 즉시 정차, 사상자 구호, 신고.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밸브는 시퀀스 밸브입니다. 순서, 시퀀스 밸브. 유압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는 아까 했죠?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 유기 액추에이터. 단동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동 솔레노이드. 꼭지가 톡 튀어나와 있는데 거기에 사선이 하나 있습니다. 자, 사선 없는 건 그냥 기계 조작 누름 방식의 이 스위치입니다. 기계 조작 누름 방식의 스위치입니다. 꼭지에 사선 하나, 비금 하나 쳐져 있다. 그게 바로 단동 솔레노이드입니다.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것은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입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과속 운동했다고 바로 면허 취소되지 않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면허 취소다. 타이어식 건설기계 장비에서 토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토인은 안장다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안장다리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앞바퀴가 이렇게 안장다리처럼 앞쪽이 짧고
뒤쪽이 넓은 겁니다. 앞쪽이 좁고 뒤쪽이 넓다. 그래서 이 토인은 직진성을 좋게 하고 조향을 가볍게 한다. 맞는 말이고요. 토인은 직진 상태에서 측정해야 된다. 맞고요. 토인 조정이 잘못되면 타이어가 편마모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토인은 좌우 앞바퀴의 간격이 앞보다 뒤가 좁은 것? 뒤가 좁으면은 앞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거 아니고 한장다리입니다. 한장다리. 타이어식 로더에서 차동기 고정장치가 있을 때의 장점은 연약한 집안에서 작업이 유리하다. 이건 그냥 로더의 차동기 고정장치다. 연약한 집안에서 작업 유리하다. 연약 집안 작업 유리는 차동기 고정장치의 장점이다.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누유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곳은 오일 실입니다. 오일 실. 근데 한글로 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실 말하는 거예요. 봉인 뜻의 실. 시1이라고 돼 있어서 다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스톤, 기어, 펌프 아니고 오일 실.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에 해당되는 곳은 자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지점 이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을 보시면은 교차로 가장자리 5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버스 정류장 표시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다 10m입니다. 위에 두 개, 교차로 가장자리 5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 빼고 다 10m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쭉 나오면은 10m 이상 되는 것은 주차금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두 개만 외워두면 됩니다. 교차로 가장자리 5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는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다. 무한궤도형 건설기계에서 트랙 긴도 조정 방법. 트랙이 팽팽한 것을 조정하는 방법은 그리스식과 너트식이 있습니다. 끊어. 자, 트랙 긴도 조정은 끊어. 그리스식과 너트식, 전자식 아니고 유압식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차마 통행 위한 도로, 유료 도로법에 의한 유료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다 맞는데 해상 도로법에 의한 항로, 당연히 도로에 해당되지 않겠죠? 자, 이런 쉬운 문제가 60개 중에 15개 정도 나옵니다. 크레인 주행 중에 주의사항. 크레인 주행할 때는 선에 로크 고정한다. 트럭 크레인, 휠 크레인 등 주차 시 주차 브레이크 한다. 당연하겠고. 고압선 아래 통과 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신호자의 지시에 따른다. 당연하죠? 하지만 언덕길 오를 때 붐을 가능한 세운다. 우리가 붐이 어떤 건지 알죠? 그래서 붐을 가능한 세우면은 경사로에서 균형 잡기 힘들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자, 쉬운 문제. 건설기계 등록 신청 시에 첨부 서류는 건설기계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 제작증, 건설기계 재원표 다 맞지만 호적 등본 아니겠죠? 호적 등본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압장치의 일상 점검은 양온색입니다. 양온색, 오일의 양, 오일의 온도, 오일의 색입니다. 탱크 내부까지 일상적으로 점검하지 않습니다. 오일의 양, 오일의 온도, 오일 색깔입니다. 양온색. 유압 펌프의 기능은 원동기의 기계적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로 바뀐다. 그게 바로 유압 펌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펌기유 했었죠. 유기 액추에이터, 펌기유. 펌프는 기계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로 바꾼다. 축전지 구성품이 아닌 것은 양음격이죠. 양극판, 응급판, 격리판입니다. 단자 기둥 아니고요. 축전지 구성품 양음격. 기관의 실린더 수가 많은 경우의 장점은 자, 6기통 엔진이 4기통 엔진보다 뭐가 좋은가? 좀 더 비싸고 좋은 차죠. 자, 소음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회전력 연동이 쉽게 된다. 그리고 회전의 응답성이 양호하다. 다 맞고 하지만 흡입 공기에 분배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기통이 6개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맞춰서 분배하는 게 어렵다. 펌프의 최고 토출 압력, 평균 효율이 가장 높아서 고압 대출력에 사용되는 유압 모터는 피스톤 모터입니다. 피스톤 플런저. 자, 직관적으로 실린더에서 그대로 피스톤 로드를 눌러서 동력을 전달하는 이 피스톤 모터가 가장 토출 압력도 높고 평균 효율도 가장 높습니다. 정용량형 유압 펌프의 기호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라미에 위쪽으로 앞정 꽂혀 있고 한쪽으로 배관이 연결된 모습입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사선을 그린다면 어떤 게 되겠죠? 바로 가변 용량형 유압 펌프가 되겠죠. 가변 용량형 유압 펌프는 중간에 사선 화살표가 있다. 가스 용접 시의 안전사항입니다. 산소 누설 시험은 비눗물을 사용한다. 오! 토치 끝으로 용접물 위치를 푸거나 젤을 제거하면 안 된다. 산소 분배와 아세틸렌 분배 가까이에서 불꽃 조정을 피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토치를 점할 때 성냥불과 담뱃불로 사용해도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운반 작업 시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무거운 물건을 이동할 때는 호이스트 활용한다. 맞고 화물은 될 수 있는 대로 중심을 높게 합니까? 무게중심은 낮게 하겠죠. 틀린 답. 어깨보다 높게 들어올리지 않는다. 무리한 자세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 다 맞는 말입니다.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저압이라고 하면 압축가스일 경우 0.1메가파스칼 미만을 말합니다.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저압이라고 하면 0.1메가파스칼 미만을 말한다. 유압장치의 유압기호 표시 방법은 자, 기호에는 흐름의 방향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각 기기 기호에는 정상상태, 중립상태를 표시하고 기호에는 각 기기의 구조나 작용 압력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기호가 어떠한 경우에도 회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방향에 따라서 회전시켜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 방지를 위해 굴착공사자가 굴착공사 예정 지역에 위치해 해야 하는 조치는 바로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다른 색 아니고 흰색입니다. 흰색 페인트로 표시한다. 굴착공사자가 도시가스 배관 손상 방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조치는 그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를 한다. 감전제의 대표적인 발생 형태가 아닌 것은 누전 상태의 전기기기에 인체를 접촉했다. 감전되겠죠. 전기기기의 충전부와 대지 사이에 인체 접촉됐다. 감전됩니다. 전선이나 전기기기에 노출된 충전부의 양단 간의 인체 접촉했다. 자, 이것도 감전됩니다. 고압 전력선의 안전거리 이상을 이격했다. 너무 시시하네요. 안전거리 이상 이격하면 안전하겠죠. 유압기기 작동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자, 속도 조절은 유량으로 조절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압 펌프의 토출 유량을 증가시킨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유압 모터 압력 높인다. 토출 압력 높인다. 유압 모터 크기를 작게 한다. 다 아니고 작동 속도는 토출 유량을 증가시켜서 높인다.
자, 천연가스의 특징. 주성분은 메탄입니다. 천연가스는 원래 무색 무취하나 부취제를 첨가한다. 맞는 말이고요. 천연고무에 대한 용해성이 거의 없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누출 시에 공기보다 무겁다 하면 안 됩니다. 자, 천연가스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압 기호에 해당하는 밸브는 네모 상자가 신발 신고 있다. 여기 밸브인데요. 자, 점선이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자, 집 나간 점선이 나갔다가 돌아왔다. 릴리프. 이제 안심됩니다. 그래서 릴리프 밸브가 요 그림입니다. 집 나간 점선이 돌아왔다. 릴리프 밸브입니다. 굴삭기의 작업 시 주의사항. 자, 땅을 깊이 팔 때는 붐이나 버킷 실린더에 호수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작업 시 실린더의 행정 끝에는 약간 여유를 남기도록 운전합니다. 암레버 조작 시에 잠깐 멈췄다 움직이는 것은 펌프 토출량 부족 때문이다. 숨 돌리기 현상이죠. 토출량 부족 때문 맞습니다. 하지만 암석, 토사 등 평탄하게 고를 때는 선의 관성을 이용한다. 선의 관성 나오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선의 관성을 이용하면 능률적이다. 잘못된 답입니다. 굴삭기 작업 시 선의 관성 이용하지 않는다. 건설기계 제동장치 검사 시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은 당의 축 중 빈차 중량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제동력의 합은 당의 빈차 축 중에 50% 이상이어야 된다. 유압펌프의 토출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RPM입니다. 리터 퍼 미닛, 입니다. 유압펌프의 토출량은 리터 퍼 미닛, RPM으로 나타낸다. 기중기에서 훅을 너무 많이 상승시키면 경보음이 작동되는데 이 경보장치를 권상과권, 이게 똘똘 말릴 권자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말렸다, 로프가 과하게 말렸다 그러면은 경보음이 작동되는데 권상과권 방지 경보장치입니다. 헷갈리는 게 붐과권 아닙니다. 붐하고 상관없고 이 권상, 이 도르래처럼 생긴 장치의 과권 방지 경보장치입니다. 디젤 기관의 감압장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디젤 기관의 감압장치는 크랭킹을 원활하게 해주는 겁니다. 디젤 기관의 감압장치 크랭킹 원활하게 해주는 거다. 감압장치 크랭킹입니다. 기관에 장착된 펜벨트 장력 점검 방법은 벨트 중심에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점검합니다. 펜벨트 장력 점검은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점검한다. 기관의 전동식 냉각 팬은 어떤 온도에 따라서 온오프 되는가? 당연히 냉각수죠.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전동식 냉각 팬이 온오프 된다. 냉각 장치에서 냉각수의 비등점, 이 끓는 점을 올리기 위한 것은 압력식 캡입니다. 압력식 캡이 냉각수의 끓는 점, 비등점을 올린다. 공기만을 실린더 내로 흡입, 고압축기로 압축한 다음에 압축열에 연료를 분사하는 작동 원리의 디젤 기관은 디젤 기관의 원리죠. 압축 착화 기관입니다. 압축 착화가 디젤 기관의 작동 원리입니다. 점화 플러그 나온다 이러면은 가솔린, 압축 착화다 디젤 기관입니다. 납산 축전지가 방전되면 양극판과 음극판의 재질은 황산납된다. 자, 납산 축전지 방전되면 배터리 방전돼서 음극, 양극에 허옇게 묻어있는 거 있죠? 자, 황산납이 낀 겁니다. 건식 공기청정기의 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압축 공기로 먼지 등을 털어냅니다. 물로 씻는 거 아니고 압축 공기로 먼지 등을 털어내는 것이 건식 공기청정기의 효율 저하 방지 방법입니다. 축전지의 일반적인 충전 방법은 정전류 충전입니다. 정전류 충전. 축전지의 일반적인 충전 방법은 정전류 충전이다. 건설기계에 많이 사용되는 저압 타이어의 호칭 치수는 폭래플이죠. 폭래플. 저폭래 또는 폭래플. 저압 타이어 폭내경 혹은 저압 타이어는 폭내경 플라이수. 이 순서로 나타낸 걸 찾으셔야 됩니다. 저압 타이어 폭래플. 기관에서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는 이유는 피스톤링 마모입니다. 피스톤 끝에 있는 오일링 압축링이 마모됐을 때 실린더 아래쪽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우수식 크랭크 축이 설치된 4행적 6실린더 기관의 폭발 순서는 이건 그냥 암기합니다. 153에 624입니다. 153에 624. 자, 우수식 크랭크 축 설치된 4행적 6실린더. 자, 전화 주세요. 153에 624. 폭발 순서입니다.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엑셀 허브에 오일을 교환하자고 한다. 오일 배출시킬 때와 주입할 때 플러그의 위치로 옳은 것은 보기에 몇 시 방향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역자 생각하십니다. 기역자 생각. 그래서 엑셀 허브 오일 교환은 시계에서 9시에서 주입하고 6시로 배출한다. 6시로 배출하고 9시로 주입한다. 그래서 배출은 6시, 주입은 9시. 자, 기역자 기억하시고. 자, 다른 영상 많이 보셨으면 익숙한 문제겠지만 최빈출되는 문제 몇 개 보겠습니다. 기관의 오일 압력계 수치가 낮다. 그 원인은 오일 압력계 수치가 낮다는 건 오일이 어딘가 새거나 작동이 불량한 게 되겠죠? 그래서 크랭크 축 오일 틈새가 크다. 오일 펌프가 불량하다. 크랭크 케이스 오일이 적다. 모두 오일이 새거나 불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일 릴리프 밸브가 막혔다? 자, 릴리프 밸브는 아까 과한 압력을 제한하는 밸브였죠? 릴리프 밸브가 막히게 되면 압력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압력이 오히려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일 압력계 수치가 낮은 원인으로 오일 릴리프 밸브가 막혔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엔진의 윤활유 압력이 낮은 원인은 비슷한 문제인데 윤활유의 펌프 성능이 좋지 않다. 맞겠고 윤활유 양 부족하다. 기관의 마모가 너무 심하다. 자, 펌프 성능 좋지 않고 양 부족하니까 압력이 낮은 거 이해되겠습니다. 자, 각부 마모가 심해서 누유까지 연결된다 이러면 되겠지만 아직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자,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윤활유의 점도가 너무 높다. 자, 점도가 높으면은 끈끈해서 오히려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윤활유 점도가 너무 높다. 이건 윤활유 압력 낮은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마모가 너무 심해도 이 누유로 이렇게 연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젤 기관의 진동 원인도 봅시다. 4기통 엔진에서 분사 노즐 한 개만 막혔을 때 엔진에서 흡압동 빼, 흡입 폭발 동력, 배기 이 순서가 일정하게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뭔가 불균형이 생겼을 때 그때 기관이 진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풀어보면 분사 노즐이 한 개만 막혔다. 연료 분사 인젝터에 불균율이 발생했다. 분사 압력이 실린더별로 차이가 있다. 뭔가 다 불균형이 있죠? 그랬을 때 진동이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고 하이텐션 코드가 불량할 때 이건
하이텐션 코드가 가솔린 기관에 있는 겁니다. 가솔린 기관의 점화 플러그 배선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상관없는 거라 하이텐션 코드를 알면 바로 정답을 찾고 모르면 1, 2, 3번 다 뭔가 엔진 내에 흡압동배 행정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불균율이 발생하고 있다. 그랬을 때 진동이 발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젤 기관의 노킹 발생 원인, 아주 빈출 문제죠. 노킹 발생 원인, 연소실 내 착화 지연으로 인해 이상 과열이 발생하고 기관 부조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노킹이 되겠는데요. 노킹의 발생 원인을 찾을 때 착화 지연에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착화 지연이 어떻게 일어났냐? 자, 노즐의 분무 상태가 불량하다. 분사 노즐에서 연료가 일정한 크기로 무화되어서 뿌려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퍼져서 나오거나 노즐 끝에 물방울처럼 맺히는 후적이 발생하거나 하는 그 분무 상태 불량이 일어났을 때도 노킹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 너무 차갑다. 이 분사량이 너무 많아서 기관이 관행될 때 착화 지연이 일어나고 3번은 같은 말이죠. 분사량이 너무 많아서 기관이 관행되고 혹은 분무 상태가 불량하다. 그럴 때 노킹이 발생하는 원인이 맞겠습니다. 자, 기관의 압축 압력이 너무 낮다. 착화 지연이 일어나면서 제때 폭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압축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압축 압력은 더 높아지겠죠? 연료량이 많이 누적된 상태에서 한 방에 뻥 터지면서 기관 부조가 발생하는 게 그게 노킹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너무 낮다. 이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굴삭기 기능사필 예상기출 X파일 스피드 풀이를 진행해 봤는데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꼭 놓치지 않고 맞출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